크림을 묻혀서 그렇게 먹는 먹는 거야? 거구나. 하지 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KBL 여자 프로농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농슐랭 가이드 방캐 도움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부드럽나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도움 말씀이라 그러니까. 네, 도움 말씀. 네. 항상 도움 말씀 주시잖아요. 네. 네네. 오늘 저희가 어김없이 또 네. 방구석 토크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네. 네, 오늘은 누군가요? 오늘은 네. 우리 WKBL의 대표 미녀. 아 대표 미녀가요? 네. 약간 연예인 닮은 아. 네, 선수 있어요. 이분이 사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우리 김은혜 해설위 아. 어머님께서 네. 약간 선수 시절에 뛰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비슷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정감이 간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맞아요.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 좋아요. 플레이 스타일이나 예. 어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저 선수 시절에 비슷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네. 선수를 그리고 초대해봤습니다. 또 이 선수가 속한 팀에서 먼저 어떤 선수가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가 한번 나가고 나니까 그 팀에서 이 선수 또 우리 이 선수들 데려가서 좀 촬영해줘라 뭐 이런 또 부탁을 했다는 얘기 제가 네. 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굽니까? 바로 빨리 하셔야죠. 바로 삼성생명 강유림 선수입니다. 아 이거 진짜 하고 싶었어요. 모셔놓고 진짜 하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 카메라 여기 보시고 여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강유림입니다. 굉장히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그래도 그런 이 방구석 토크를 진행할 때 선수를 좀 누구누구를 좀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진짜요? 선수가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경기장 가서 선수들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강유림 선수랑은 경기장에서 그렇게 많이 말을 섞어본 적이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근데 네. 또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역시도 사실 조금 낯을 가려서 맞아요. 제가 가서 말을 시켰는데 혹시라도 저 선수가 좀 싫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제가 좀 말을 많이 섞지 못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네. 맨날 얘기했던 사람이랑 또 하고 맨날 이랬었거든요. 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계기로 저도 앞으로 그러니까. 또 더 친하게 네. 또 정감 있게 또 말을 걸 수 있어서. 저희 채널 구독하셨나요 혹시? 네, 했어요. 또 보셔서 그런지 또 이게 또 커피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꾸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선수들이 이런 거 사오시면 네, 저희가 그러니까. 더 미안하잖아요. 아니요, 자꾸 사오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그 내일 이 또 굉장히 또 TMI이긴 하지만 이 강유림 선수가 또 내일 또 윤예빈 선수하고 여행이 계획돼 네. 있다고. 네. 그래서 원래 오늘 윤예빈 선수도 올 수 있는 찬스였는데 못 그러니까요. 왔다. 네. 네, 그 꼭 좀 전달. 네. 저는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안 불러서 못 왔다. 이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강유림 선수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윤예빈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난번에 뭐 한번 오라고는 했는데 이렇게는 말을 했대요. 진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뭐 각자 따로따로 네, 어. 윤예빈 특집, 강유림 특집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저희 딴은 사실 배려가 네네네, 이제 그쵸. 휴가 중이고 네. 집이 각자 다르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요. 같이 오라고 네. 하면 맞아. 좀 미안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 그 출연은 윤예빈 선수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근데 저 진짜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머리 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되게 미인이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몰랐는데 선수 할 때 이렇게 머리 질끈 묶고 할 때는 몰랐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그 뚜껑 열어서 드시면 더 드시죠. 그런가요? 네. 이거 안 먹어봐서 촌스럽게 예, 죄송합니다. 뚜껑 열어서 크림을 묻혀서 그렇게 먹는 건가요? 거구나. 하지 마. 하지 마.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네. 뭐 휴가 받고는 집에 좀 있다가 이제 숙소 올라와서 좀 여기가 좀 만나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손잡기. 위치가. 네. 그래가지고 숙소에 계속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럼 뭐 훈련을 따로 공식적인 팀 훈련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각자 이제 알아서. 스킬 트레이닝 다니거나 스킬도 뭐 배우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좀
지금 몸 많이 쉬어가지고 어. 조금 만들고 가는. 훈련을 그러면은 언제 시작하나요?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팀 훈련을 5월 9일이요. 5월 어이구, 9일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휴가 근데 네. 얼마 받은 거죠? 기간이? 한 달? 6주 정도? 오, 6주 며칠 더? 네. 6주. 오. 아주 꿀 같은 휴식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 그 중에 하루를 또 저희 일부를 또 저희에게 네. 또 이렇게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휴가 동안은 주로 뭐 했어요? 뭐 여행도 가고 그랬나요? 여행은 아직 안 갔고 필라테스 배웠고요. 어. 뭐 했지? 그냥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갔네요. 굉장히 집순이라는 소문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집순인가요? 굉장히 집순이라는 소문이. 예. 네, 그래서 휴가 때는 좀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밖에 좀 오래 있으면 피곤해요. 아이구나. 네. 아이형 그렇죠. 그렇군요. 네. 밖에 있으면 피곤하고. 네, 밖에 있으면 피곤하고. 음.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진짜 되게 비슷하네. 네. 닮은 닮은. 자, 저희가 오늘 강예림 선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항상 시작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선수를 항상 파헤쳐보는 네, 그 선수 낱낱이 히스토리를 파헤쳐보는.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 저희가 갈수록 조금 이제 매운맛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마음 준비를 하고 아, 왔어요. 그런가요? 네. 최근에 최근이란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촬영한 선수가 허예은 선수였는데 네.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오진 않았지만 네, 촬영은 하고 왔습니다. 근데 허예은 선수가 약간 조금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나 조금 약간 좀 그랬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사실 저희가 순한 맛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네. 선수들이 아직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강유림, 본명 강유림, 1997년 3월 23일생. 네, 올해 나이 26살입니다. 네. 꽃 같은 나이네. 네, 정말 꽃같은 이제 막 한참 선수로서 이제 꽃을 피울 나이죠. 네.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키는 175cm에 체중 67kg.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67kg? 네. 조금 덜 올라가. 좀 올라. 진짜? 근데 지금 휴가 때라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네. 네. 키가 75인데 네. 그렇군요. 왜요? 네?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나가서. 그런 거요? 맞아요. 살이 생- 많이 쪘어요. 프로 와서. 원래 엄청 진짜 더 말랐었는데. 아니 아, 그래도 진짜요? 이렇게 말라 보이는데 생각했던 그러니까. 것보다는 많이 나가서 네 조금 놀랐네요. 굉장히 날씬한 그런 모습인데 그쵸. 네. 조금 약간 이제 뭐 근육량이 근육이겠죠? 많아서. 네. 근육량이 많아서. 저도 근육량이 많아서 90kg를 찍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됐죠. 네. 네, 포지션은 포워드이고요. 네. 강서초등학교 그리고 청주여자중학교, 청주여자고등학교, 광주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의 이 강력한 권유로 농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근데 농구 선수를 잠깐 하셨대요. 아니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거야. 아빠는 잘못된 농구 안 정보. 하셨고. 네, 그냥 뭐 아빠 말은 초등학교 때 그냥 잠깐 하고 이제 안 하셨다는데 이게 너무 말이 와전돼가지고요. 막 선수였다는 이런 말도 있고. 아니 절대 안 근데 돼요. 아버님께서 왜 농구를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운동을 그만둔 게 약간 어릴 때는 좀 집안 그런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운동을 시키기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좀 꿈을 이루길 바래서 아버님이 시작-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82,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신장이면은 키면 크신 굉장히 거죠. 큰 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권유로. 권유를 해서. 네네. 근데 처음에 그 권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기 싫었나요? 아니면 네, 저 너무 하기 싫어서 진짜. 근데 의외에 또 재능이 있었네. 막 그때는 농구부가 없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농구부를 하려면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막 펑펑 울고 하기 싫다고 막 좀 시작은 좀 억지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즐거움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냥 뭐 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좀 그때부터 그렇구나. 두각을 나타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 의지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막 옆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하고 맞아요. 싶어야 하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했거든요. 네, 억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자 TMI.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려고 좀 웃어주세요 좀. 아니 뭐 내 얘기하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여기. 빨리 취하시죠. 자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전국 남녀 종별 농구 선수권 대회 우승에 네, 공헌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청주여자 고등학교 시절이죠. 네네. 네.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김연아, 홍채린, 박진희 등과 함께 청주여고 연맹회장기 우승을 네, 이끌게 됩니다. 이때 이 대회 MVP와 또 수비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네. 기억이 안 기억은 나요. 잘 안 나시죠? 나요. 나요. 수비상은 까먹고 있었는데 아. 기억이 나요. 이때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대회 MVP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기록을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좀 찾아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연맹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기록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개 대회만 남아 있고 이게 그 기록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좀 찾아보지 못해서. 오래돼서 그런가. 네. 근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근데 아직 기록 관리가 좀 안 되는 모습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서 MVP라고 하니까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이 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에이스 역할을 좀 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저희 다 골고루 잘했던 걸로 기억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여기 나오는 선수들 죄다 그런 얘기예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역할이 뭐 다 맡겼고요, 다 선수들이 잘했고요, 고만고만했고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네, 겸손하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냥. 오케이. 뭐 다들 비슷한 어떤 네, 그 중에서도 강민 선수가 조금 이제 올라온. 네, 2015년 고교 3학년 시절에 청주여고를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혹시 드래프트는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네, 아예 안 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걸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생활도 해보고 싶고 봤고, 그리고 또 뭔가 제가 프로에 갈 수는 있겠지만 가서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조금 무서운 두려운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저도 성격이 너무 낯도 그때는 더 낯도 많이 가렸고 뭔가 이런 기록들은 뭐 좋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좀 제가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드래프트를 지원했으면 나는 뭐 몇 라운드 몇 순위 정도 됐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내 실력 정도였으면 지원했으면 몇 라운드 1라운드 1순위. 아이 그건 1순위는 진짜 아니었고 네. 그래도 1라운드 안에 왜냐면 동기가 윤예빈, 진한, 이민지, 그다음에 김지영 이 네네, 선수들이 그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드래프트가 됐던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뭐 아무리 못해도 2라운드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2라운드 아니고 1라운드. 1라운드요. 1라운드. 네. 1라운드 1라운드 몇 안에 순위? 나 그 몇 순위까지 본 아, 거야. 몇 네, 네, 몇 순위 순위. 조금 그렇다. 네, 한 2순위, 네. 1순위. 아니 이수는 그때 예빈이도 진짜 너무 넘사였고 진한도 네. 다음 그다음에 삼순위 그다음 정도? 3순위 정도. 삼순위가 누구였죠? 삼순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현역 선수는 아니에요. 아. 네, 삼순위는 현재. 3순위 네. 신재영 선수 아니었나요? 신재영이 4순위였나? 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럼 좀 한테 1라운드 안에 가지 않을까요? 아, 네, 그 정도. 네. 네, 그 1라운드 안에. 정도. 네. 아 근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대학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네. 어떻게 본인의 다 의지였던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하셨나요? 네,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신 거라 완전 제 의지였죠. 사실 근데 아버님께서 농구를 시키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가 아버님이 네. 뭐 프로 선수가 되거나 그런 거를 또 원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빠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인생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 조금 하고 싶은 대로.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혹시 뭐 그러면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나요? 뭐 프로에 갈 수 있는데 프로에 하지 이제 고등학교 않겠냐? 선생님은 좀 많이 아쉬워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좀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으로 바로 가서 대학 생활을 해보니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한 적 있죠. 오. 솔직히 말하면 4년이잖아요. 그렇죠? 4년의 그런 선수 시절이니까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길잖아요. 길잖아요. 네. 근데
뭐 대학교 있을 때는 후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프로에 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동갑 친구들은 연차도 많이 쌓이고 이제 저보다 나이 적은 아이들 선수들도 연차도 있고 한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좀 힘들잖아요. 프로 그쵸. 처음 오면 다들 그쵸. 그때 좀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뭐 근데 그거는 바로 잠깐 네, 네, 잠깐 그냥 잠깐이었어요. 적응의 어떤 기간이니까. 네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연차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나이가 되고 나서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23살? 네네, 23세 23살. 입단을 한 거죠. 네네.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선수 시절에는 후배 선수들은 네. 당연히 어떤 팀의 문화에 있어서 뭐 물통을 씻는다든지 네네. 그런 문화가 아직은 있잖아요. 네네, 물통을 그럼요. 나른다든지 볼을 날른다든지 그런 게 조금은 있잖아요. 경기를 준비하는데 어쨌든 어. 이 연차별로 역할이 일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23살이 돼서 입단을 했을 때도 네. 그런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저는 했어요. 아.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저 동기 예림이랑 그 위에 이제 채은이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일했고 이제 1년 하고 삼성에 와서는 삼성은 사실 일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말고는 일을 안 해서 삼성에 오고 나서는 일을 안 했어요. 삼성은 왜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해주셨어요? 네네 다. 아 좋은 팀이네. 좋은 다 일거리가 별로 어. 없더라고요 여기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풀린 케이스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2년 차에도 조금 그러니까요. 일은 해야 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으로 맞아요. 와서 이제 일을 안 하는 케이스다. 맞아요. 아, 이적이 너무 잘 된 거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네요. 네, 난 삼성 가서 일을 안 하겠다. 네. 자, 근데 대학에서는 정말 엄청난 어떤 실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16년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광주대 대학농구리그 통합 우승을 이끌면서 챔프전 MVP를 수상합니다. 또 이외에도 MBC배 그리고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광주대의 이 전관왕 우승을 달성을 하는데 이때 기록이 엄청난 게 뭐냐면 아주 광주대 천하를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 2학년 시절까지 광주대 전적이 19승 무패라는 오. 엄청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적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네. 난 받아치겠다. 2018년도가 이제 MBC배 대회에서 또 광주대 우승하고 또 같은 해 대학농구 유리그 모범 선수상, 그 리바운드상, 수비상 3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보니까 수비상은 항상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수비를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면 수비 때문에 맨날 혼나는 그러니까. 수비상 어떻게 많이 네. 받았을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프로랑 좀 그러니까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쉬기도 하고 제가 신장이 좀 대학교에서는 많이 큰 편이어서 네, 그래서 좀 하지 않았나? 대학 당시에 포지션이 이제 막 4번, 뭐 네네. 5번 막 이렇게까지 봤다고 네네. 하는데 그거밖에 볼 줄 몰랐어요. 사업은. 아예 외곽. 외곽 슛은 아예 안 던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슈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프로 와서도 좀 애매하니까 너무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니까 이제 그때 지금 국민은행 감독님이신 김한수 감독님께서 이제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니까 근데 그래도 슛 감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감을 가지고 좀 빠르게 던지는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바꿔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예 포지션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몸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 4번짜리, 5번짜리 그 어떤 빅맨으로서의 역할로 많은 상들을 이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았을 텐데 그냥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거.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이거를 아직도 못 떨쳐냈어요. 네. 지금 뭐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나쁜 편이죠. 나쁜 편이에요. 이거 나쁜 편이에요. 우리의 이 매운맛에 자꾸 너무 이렇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니에요, 해야지. 맞아요.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 슈팅 감각을 보고 이제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발굴해 주신 또 어떻게 김한수 감독님 네네. 지금 현재 KBS 스타즈 감독님이 또 그 매직을 또 보여주셨네요. 네네 그쵸. 강유림 선수가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슈터로서의 포지션으로 이제 뛰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4번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뭔가 선수를 수비해야 될 때 네. 그때는 어떤 본인의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그쵸.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많이 도움 돼요. 네, 그러니까요. 도움 되는데 이제 외곽 수비 할 때가 이제 힘들고. 아, 그쵸, 좀 힘들죠. 너무 네. 힘들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리뷰 때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강유림 선수가 브레이크 이후에 6라운드 때였나? 그때는 약간 롤이 좀 달라지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라운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는 거의 슈터 역할만 3번 자리에서 막 뛰어다니고 네네. 던지고 거기서의 뭐 부침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올 시즌에 네. 특히 막 기복도 많이 네. 있었고 네. 맞아요. 뭐 이랬었는데 아무튼 6라운드 들어서는 스크린을 걸어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약간은 3번과 4번의 사이? 네. 3.5번? 뭐 이렇게 그러면서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그런 거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계속 슛에 너무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슈터로 뜨니까 막 빨리 어떻게든 슈터의 움직임을 막 찾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그거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처스 리그가 조금은 도움이 됐어요. 이제 자신감을 찾는 데 있어서 네, 자신감도 찾고 이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걸로도 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제 농구를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꼭 슛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걸로도 농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네. 의도치 않게 그냥 그런 거죠. 나온 거구나. 계속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대학농구 U리그 두 득점상, 수비상, 2관왕을 받게 됐고 이제 대학에서 최정상의 위치를 차지했던 이 강유림 선수가 네, 지금까지는 뭐 칭찬이에요. 네. 2020년도 드래프트에서 이제 2라운드 3순위로 당시 부천 하나원큐 팀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2라운드 3순위면 생각보다 낫네요. 1순위가 이제 정예림 선수였죠? 아니요, 얘는 허예은 선수요. 아니 그 하나에서 네네 맞아요. 네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갔으면 1라운드 한 3, 4순위 갔다 이랬는데 지금 뭐야 2020년 드래프트 2라운드 3순위로 왔습니다 지금. 그때는 아무래도 뭐, 대학생이니까 좀.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그때 근데 저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도 이름이 빨리 앞에서 불리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러니까. 초조함이라든지 초조함이 네, 있지. 너무 초조함.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그래 이제 2라운드 때 뽑히겠지 했는데 한 진짜 세 번째로 뽑혔는데 두 번째까지 이름 안 나오니까 불안하지. 이러다가 진짜 안 뽑히겠구나 이런 타이밍에 딱 뽑아졌어요. 그래서 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울진 않았나요? 네. 그렇군요. 울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혹시 그때는 근데 특정 어떤 팀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건 진짜 없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군요. 자, 2020년도 이제 뛸 때 2019, 2020은 아예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경기를 안 나가셨죠? 네네. 혹시 부상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요. 아 그냥 안 뛴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조기 종료됐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쵸 조기 종료.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쵸. 그때 그 조기 종료 되면서 허연 선수가 신인상 받은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가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9경기가 네, 9경기인가 뛰고 신인상을 받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좀 여기에 기록을 좀 비벼보려고 했는데 경기 기록이 없어요 아예 2019, 20 시즌에 근데 코로나라고 하긴 하더라도 한 경기도 안 뛰어가지고 약간 조금 네, 부침이 있었지만 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박신자컵에서 4경기 3점 성공률이 40%. 네. 당시 25개를 던져서 10개를 넣었어요. 당시 그러면서 MVP 누가 받았죠? 게리 네. 맞아요. 저 기억나요. 맞아요. 네. 저도 근데 네. 사실 그때 기억으로 저도 중계를 했었는데 강유림 선수가 저희가 늘 언급했는데 히든 MVP라고 그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하나원큐 잘했었죠. 우승을 했죠 그때.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기여를 굉장히 했고 결승전에 3점슛 5개를 포함해서 20득점 8리바운드 또 자기 그 친구죠. 네, 에이스 윤예빈 선수를 아주 수비하면서 네. 네, 그때 약간 프로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저 이때 싸웠거든요. 누구랑요? 예빈 선수랑. 네. 아, 그러니까 막 싸운 건 아니고 경기 중에 아니 칠스토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도 예빈이를 제가 이제 음. 공도 안 보고 저는 아. 그때 예빈이 수비했거든요. 아. 이제 그때 김한수 감독님께서 너는 볼도 보지 말고 얘만 따라다녀라. 아. 그래서 이제 진짜 저는 공도 안 보고 막 얘만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예빈이가 좀 짜증이 난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딱 달라붙었으니까 얘가 저를 이렇게 팍 민 거예요. 아. 완전히. 어. 그래서 제가 막 뒤로 막 하고 넘어가서 예빈이가 티파울을 받았나? 아. 테크니컬 파울. 흐르지 않고 침착하게 잘 넣어줬습니다. 이민지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때. 음, 끝나고 사과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윤예빈 선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내가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너가 짜증이 났다고. 너가 짜증이 났다. 내가 이겼다. 네. 내가 우승도 하고 그때 히든 MVP였다. 그렇지. 네.